안녕하세요. 2000을 담은 스마트 에이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능 중 기본 기능인 전화와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스마트폰의 기본 용도입니다. 전화를 받고 거는 기능 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연락처를 새롭게 입력할 때 주저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자꾸만 오는 스팸 전화. 이제는 가볍게 차단으로 정리해보세요. 우선 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는 숫자가 나와 있는 키패드, 최근 통화 기록을 볼 수 있는 최근 기록, 그리고 연락처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화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조금 다른가요? T전화라는 앱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같으니 참고 삼아 봐주세요. 먼저 키패드가 있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아이콘을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나온다면 화면 아래쪽에 키패드를 눌러주세요.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른 후 녹색의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연결 실패가 되기도 하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녹색의 전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마지막 통화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시 한번 전화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이때 전화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를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 삭제할 수 있고 전화 버튼 왼쪽의 버튼을 누르면 영상통화로 연결됩니다. 다시 전화 화면으로 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이전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키패드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찾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모양의 버튼은 찾기 버튼 혹은 검색 버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연락처 관련 최근 검색 내용이 나옵니다. 검색 기록 삭제를 누르면 검색 내용이 삭제됩니다. 검색하고자 한다면 검색 부분을 눌러 생각나는 이름이나 단어를 입력합니다. 한 글자만 입력해도 입력한 글자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를 검색해줍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검색됩니다. 검색 결과를 그만 보고자 한다면 X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키패드 화면입니다. 검색 버튼 오른쪽에 세로로 된 점을 눌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이 세로로 나란히 있다면 더보기 메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단축 번호를 눌러보겠습니다. 단축 번호는 자주 사용하는 번호를 단축 번호로 지정해 전화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고 지정한 단축 번호만 입력해도 전화가 연결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입력된 단축 번호가 있다면 나오고 없다면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단축 번호를 지정해줍니다. 0번부터 999번까지 1000개의 단축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름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버튼을 눌러 연락처에서 찾아봅니다. 단축 번호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연락처 옆에 빼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단축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단축 번호를 길게 눌러줍니다. 11처럼 두 자릿수 이상이라면 마지막 번호를 길게 눌러줍니다. 전화 받기와 거절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맨 위에 전화를 건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 밑에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름과 사진은 내 연락처에 입력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선 녹색 통화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붉은색 버튼을 왼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밑에서 위로 밀어주면 입력되어 있는 메시지 중에 선택하거나 새 메시지 작성을 선택해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기면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메시지가 갑니다. 통화가 끝나면 다시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로 다시 통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락처를 새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신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기록 탭을 눌러줍니다. 최근 기록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번호를 선택하면 연락처 저장 버튼이 나옵니다. 눌러줍니다.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뀝니다. 먼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진을 넣고자 한다면 이곳을 선택하여 내 스마트폰 안의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그 외 다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이번엔 그냥 새롭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패드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상단에 연락처 추가 버튼이 나오면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사진 등을 넣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저장된 전화번호는 연락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화면이라면 내비게이션 바에서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자는 채팅 메시지라고도 나옵니다. 먼저 읽지 않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는 맨 아래 글씨 중 대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함입니다. 받은 메시지 중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입력된 이름 중 첫 글자가 표시됩니다. 저장된 연락처 중 사진까지 저장한 경우 이렇게 표시됩니다. 요즘 많이 받으시죠? 안전 안내 문자의 경우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곳에서 문자를 받았을 때나 내 연락처에 저장되었지만 표시할 글씨가 없을 때 이렇게 표시됩니다. 새로운 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선택합니다. 문자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을 한번 터치하여 받는 분 이름을 입력합니다. 미리 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글자만 입력하면 입력된 글자를 포함한 연락처가 나옵니다. 보내고 싶은 분을 선택합니다. 입력하지 않고 연락처에서 찾고 싶다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검색이나 연락처 선택을 반복하면 여럿이 선택됩니다.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빼기 버튼을 눌러 보내는 분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글씨를 입력해 보내는 문자는 물론 문자에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바로 사진을 촬영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웹 파일을 보낼 수도 있으며 맨 오른쪽 음성 녹음 버튼으로 녹음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자만 입력하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고 싶다면 문자 입력창 왼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첨부된 사진과 영상은 빼기 버튼으로 뺄 수 있으며 보내기 버튼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사님과 함께 전화와 문자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버튼 눌러주시고요. 설정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보이시죠?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팝업 메뉴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통화에 대한 설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신 차단. 특정한 번호에 수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신 번호 표시가 제한된 이러한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단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불필요한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스팸 전화를 차단하실 텐데요. 최근 기록을 눌러주시면 최근 기록 상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번호를 여러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완료 버튼 누르시면 그 번호는 차단됩니다. 혹은 연락처를 눌러서 여러분들 연락처 내에 저장된 분들 중에서 특정 번호를 선택해서 하단에 완료를 누르시면 그 번호 역시 차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된 번호를 다시 수신 상태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빨간색 빼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선택한 번호는 다시 수신 차단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실 만한 것들은 세 번째, 전화 알림 및 벨소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전화 받을 때 진동을 같이 울리게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녹색 버튼이 활성화 상태입니다. 통화 중일 때도 문자나 카톡의 알림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중간쯤에 벨소리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 내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음원이나 혹은 여러분 휴대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벨소리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만한 기능 중에 하나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타 통화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통화 설정에 들어가시면 쭉 내려 보셔서 밑에서 두 번째 거 보청기 호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청기 착용 때문에 전화 받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활성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겠습니다. 문자를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팝업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번호 및 메시지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대출이나 스팸 같은 문자를 차단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신 차단을 선택하십니다. 전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연락처 상에서 특정한 사람의 연락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렇게 번호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에서 수신 차단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문자도 차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단 문구를 통해서도 문자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림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출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은행에서 주요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문구를 입력하실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단 문구나 특정한 연락처를 통해서 메시지가 차단된 경우 그 메시지가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이 차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자들이 차단되었고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차단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 차단된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하단에 보시면 완전 삭제되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보이시죠? 이 버튼은 더보기 버튼이에요. 여기에서 복원은 단순히 이 메시지가 문자로 돌아가는 거고요. 번호 차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번호를 아예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차단한 설정을 해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와 문자 설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그러한 설정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이러한 기능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잘 모르는 기능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